강원도 양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생활 숙박시설들이 이 기존의 숙박촌에서 이 생태계 파괴자처럼 이렇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생활 숙박시설들이 한 개의 건물에 보통 객실수라고 하죠.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단위가 됩니다. 이 숫자를 들었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지역에 모여있는 숙박 객실수를 합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의 한 4,000객실 정도가 넘어갑니다. 공급이 터지게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 생활 숙박시설들이 지금 전국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금융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저거 뭐예요? 대표님 저기 보이시나요? 응. 저기 보여서 나오는 곳 찍으시면은 저기 가셔야 됩니다. 아, 간다고? 네, 상권 분석하러 가주셔야 돼요. 아, 숙박 상권 설명해주러 저 가는 거야? 네. 아, 이걸로 찍어가지고? 네, 랜덤으로요. 아, 그래서 아침부터 저 붙이고 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 던져서 맞추는 지역을 가서 숙박 상권을 설명해주면 된다. 네. 라는 거죠? 백령도가 나오면 어떡해? 가셔야 됩니다. 백령도로 가라고? 가셔야 됩니다. 백령도 나오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한번 던져볼게요. 네. 아주 긴장되는데. 오! 붙었어! 봉화! 봉화입니다. 봉화 굉장히 크네요. 어디야? 양양! 양양입니다. 양양! 아주 딱이네. 양양 가셔야죠. 양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왔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형은 진짜 멀리 왔어. 너무 멀어요. 강원도 양양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끝에 이제 해안가 도시 좀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뭐 한 2시간 내 정도로 이제 도착은 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양양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숙박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또 우리 관역 던지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찍히는 도시를 가서 숙박 상권을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한 이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 또 굉장히 먼 강원도 양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숙박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또 이렇게 양양으로 왔습니다. 또 여기 이제 강원도 이 해수욕장이 또 굉장히 넓어요. 저 끝에서 끝까지 이제 굉장히 큰 길이로 이제 이렇게 해안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숙박 상권을 얘기하기 전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상주 인구 자체는 그렇게 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강원도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좀 관광지의 성격을 좀 많이 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 속초, 고성, 뭐 동해, 삼척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연인이나 가족들 단위로 해가지고 여름철에 이제 피서를 즐기는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찾는 도시가 됐습니다. 양양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과 양양 고속도로가 2017년에 뚫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를 오는 이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 서피비치라고 하는 이제 서핑과 이렇게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세를 굉장히 많이 타다 보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핫해졌어요. 특이하게 양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동성끼리 많이 오는 경우가 됐죠. 동성끼리 많이 오면은 뭐래요? 제가 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바닷가 주변에 여름에 돗자리 펴놓고 횟집에서 이제 거기 이제 회 사와가지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뭐 헌팅도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던 게 사실 모든 바닷가들이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괜히 이게 지난 10년간 이 상권의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오기도 시작했고 해안가 주변에 이제 상가들이 많이 이제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의 임대료도 오르기 시작했고 펍이나 그다음에 뭐 술집, 주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숙박업소는 이 지역에 많이 생겨나진 않았어요. 기존에 그대로 뭐 여관이나 민박이나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특징이 또 이렇게 남녀분들 또 만나가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잖아. 이런 것들 위주로만 아직까지 돌아가다 보니까 숙소가 여관인데 여름철 되면은 20만 원, 30만 원 받는 전통적인 해안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비 패턴이 나타난 데가 바로 양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양이 이렇게 지난 근 10년간 많은 방문객들이 오다 보니까 또 하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낙산 해수욕장이 있어요. 낙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숙박시설들이 인허가를 받으면서 또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생활용 숙박시설입니다. 이 생활 숙박시설들이 한 개의 건물에 보통 객실수라고 하죠.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단위가 됩니다. 이 숫자를 들었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지역에 모여있는 숙박 객실수를 합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의 한 4,000객실 정도가 넘어갑니다. 공급이 터지게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존의 전통적인 숙박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낙산 해수욕장 쪽에 생활용 숙박시설촌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제가 상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파도대 해수욕장에서 죽도 해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해안가 주변으로 이렇게 민박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민박집 같은 것들이 있죠. 네, 민박집 것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개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들, 저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면은 이제 건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생일이라고 하죠.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높은 층수로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아마 나타난지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닷가는 제가 항상 다루는 일반 숙박시설, 그리고 모텔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이런 펜션, 민박, 여관, 게스트하우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형성이 되는 것들이 보통 이런 오래된 바닷가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는데도 보면은 이게 지금 거의 주택처럼 생겼는데 거의 펜션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만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여름철에만 좀 반짝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눈에 얘기하죠. 옛날에야 한철 장사해가지고 1년 먹고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적어도 숙박업소는 이제는 그러한 형태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이 크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별로 없어. 왜냐면 여기에 숙박업소는 더 이상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운영 툴 자체가 깨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툴들이 최근 이제 한 5년 전, 6년 전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위에 속초와 그 다음에 이제 낙산 쪽으로 해가지고 생활용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급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운영 패턴들, 그 다음에 건축물의 하드웨어도, 숙소의 하드웨어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들이 아마 예전만큼은 재미를 누리고 영업을 하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는 양양 자체가 약간 배짱 장사를 하시는 업주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업종들이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저희가 가는 양리단길도 보면은 예전과 다르게 술집이 많이 생겼어요. 펍, 클럽 이런 주류를 주로 이제 소비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바닷가 근처에 그 특유의 감성이 있어, 밤에 되면은. 네, 근데 이제 그 동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동네가 크지도 않은데 상가들도 주인분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많이 받게 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전가가 되겠어요? 그 비용들이 판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녹아내게 되면서 소비자한테도 이 비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심심치 않게 들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여관, 민박, 그 다음에 펜션 이런 전통적인 숙박시설들은 이 지역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세가 꺾여 있죠. 여기가 이제 양리단길입니다. 여기가 양리단길이고, 제가 여기 예전에 왔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저희가 한번 내려서 한번 좀 둘러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전형적인 시골 동네 느낌이 좀 있죠. 아니 근데 양리단길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서핑 강습, 게스트하우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서핑 샵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기는 한철 장사겠네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바닷가 주변 자체는 이제 정비하는 기간이고,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자기 건물이신 경우보다는 임차를 하시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지금 건물 옆에 지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해안가 바로 앞에 이제 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신축을 하신 것 같거든요. 핫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셨을 거잖아요. 신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 비어 있어. 1층 2개의 상가와 2층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숙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숙소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해안가가 보면은 이제 서핑 명소를 해가지고 저렇게 좀 만들어 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만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죠. 그럼 이 지역에 만약에 투자자분이 투자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면은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아까 계속해서 여기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양양에서 이제 조금만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낙산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낙산해수욕장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쪽에 굉장히 큰 규모의 숙소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형태로 숙박시설들이 지어졌는지 숙소 상권을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낙산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양양을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서피비치가 있고 또 조금 위쪽으로 오면 낙산사 바로 앞쪽에 이제 낙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해안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저희가 있었던 하조대 해수욕장으로 좀 다르게 바로 해수욕장 뒤편으로 해가지고 약간 부산으로 치면은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이 큰 고층 건물들이 백사장 앞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바로 앞으로 이제 숙박촌들도 전통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양양을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해수욕을 즐기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또 이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숙박시설, 모텔이나 이제 콘도 이런 형태들의 숙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어져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 있으면은 지금 제 뒤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스케이프라고 하는 이 건물이 지금 옆에서 지어지고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이 바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제가 바로 뒤쪽에 보면은 저기 이제 보이는 이제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생활 숙박시설들이 이 기존의 숙박촌에서 이 생태계 파괴자처럼 이렇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엄청 높죠? 네, 엄청 높아요. 지금 이거 지금 아파트로 한 50층 규모 정도 되는 느낌처럼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객실수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인스케이프 양양 여기 보면은 거의 390호실 정도 돼요. 저기 뒤쪽에 이제 세인트 존스는 지금 거의 한 200호실 정도, 이쪽도 거의 한 200호실 초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다 합치게 되면은 거의 800개 중반 정도의 객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주변이야 장사는 잘 되긴 하겠지만 이런 비수기 시즌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들의 운영이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이런 건물들이나 일부 건물들은 보면은 운영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분양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시행을 할 때 운영사를 정해놓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운영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하는 모텔들은 잘만 운영하게 되면은 알짜로 이제 돈을 버는 경우는 조금 있는데, 이런 대규모의 건물을 자칫 잘못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건물들은 이제 분양자들한테 계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분양자들한테 수익금도 줘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낙산 해수욕장 주변에 숙박 단가가 물론 오늘 뭐 평일이긴 하지만요, 지금 4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큰 건물들이 이 정도 규모면은 적어도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게 도심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지가 맞을 텐데, 주말 같은 경우 한번 찍어볼게요. 뭐 지금은 사실 뭐 엄청 성수기 시즌은 아니다 보니까 주말도 지금 7, 8만 원 받고 있어요. 조금 많이 받으면 10만 원 정도 받는 지역들도 좀 있고, 좀 큰 방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까지도 가기는 하지만 금액대 자체가 지금 이 정도 금액을 받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회전율이라고 하죠. OCC가 절반 이상은 찰까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절반 이상은 안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운영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보다는 적자가 날 구조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비슷하게 딱 떠오르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속초. 속초. 지금 속초가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이렇게 운영적으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좀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갑자기 이런 생활 숙박 시설들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속초 해수욕장 인근으로 해가지고. 물론 뭐 속초가 양양이랑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관광지로서는 가볼 거리도 많고요. 해수욕장도 잘 되어 있고 뭐 놀이, 뭐 리조트도 지금 큰 게 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으로는 높은 금액을 받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운영사들은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으로 좀 불을 붙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상권의 금액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모두가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생활 숙박 시설들이 지금 전국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금융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보게 되면은 원래 숙박 시설은 약간 위험 자산이에요. 은행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그래요. 근데 더 위험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이런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생활형 숙박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좀 잘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대표님 말을 들었을 때 생수기 생겨봤자 좋을 게 없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왜 자꾸 생수기 만들어지는 걸까요? 허가받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거 지어가지고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에 예를 들면은 저 정도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를 지을 것도 아니고 백화점을 지을 것도 아니고 큰 상가를 지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읽어주는 게 바로 저런 것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상업지이기 때문에 지금 상업지에 지금 우리가 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나마 지금 수익화 쪽으로 봤을 때 숙박시설이 그만큼 돈이 된다고 자본시장에서 읽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와서요. 양양 숙박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양양을 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방문을 하게 되면서 양양 전체를 둘러보진 못했지만 좀 이제 그나마 핫하다는 동네를 둘러보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이 숙박에 대한 이야기들,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숙박 상권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방문해서 그 상권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